자, 이제 이어서 자, 2교시 비율의 부분, 그 다음에 변화율, 그 다음에 비율과 변화율의 관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에서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조금 미진하면 다시 돌려서 듣고 이렇게 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거기 8쪽에 밑에 예시 문제 2번부터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다문화 가구 수, 자, 수 동그라미 하시고, 농촌적이 도시 쪽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 잠깐 볼게요. 자, 2006년에 보면 도시에서 다문화 가구 비율이 0.3이야. 다시. 자, 2006년에 도시에서 다문화 가구 비율이 0.3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 다문화 가구 비율이 0.7이야. 자, 그런데 요거만 나와 있으면 모르잖아. 근데 뭐가 나와 있죠? 그렇죠. 전국 동그라미. 방탄의 전국 총 맞은 숫자나요? 자, 전국이 0.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아하, 이건 비율의 배분을 써볼 수 있구나. 자, 변도를 할까요? 자, 전체 비율이 전국 비율이 여기로 붙었죠. 오케이. 그러면 비율이 배분되는 쪽이 뭐가 크다? 분모가 크다. 자, 분모는 뭐다? 도시의 총 가구 수분의 도시의 다문화 가구 수죠. 그래서 농촌의 총 가구 수분의 농촌의 다문화 가구 수가 0.7%라는 얘기니까 얘가 여기로 붙었죠?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0.1, 0.3이니까 3배 많다. 즉, 도시의 분모 총 가구 수가 농촌보다 3배 많음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런데 비율은 농촌이 3배 이상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를 1000가구라고 얘를 3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오케이? 300 할까? 오케이. 3000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1000이라고 가정해보면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3000에 0.3이니까 9가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1000에 0.7이니까 7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따라서 다문화 가구 수는 누가 더 많다? 도시가 더 많다.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절대 수치를 집어넣어서 곱해보면 되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면 돼. 도시가 농촌의 총 가구 수가 분모가 3배 많은데 비율은 얘가 3배 이상 많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가구 수도 얘가 많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고요. 두 번째.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응답한 다문화 가구의 수 동그라미 농촌과 도시 모두 2006에서 2008 사이에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게 농촌 먼저 보자. 농촌은 17.7%야. 농촌은 17.7%에서 몇 프로 늘었냐면 26.8%로 늘었어요. 26.8%로. 오케이. 그래서 농촌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전수조사고요.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 모두 총 가구 수가 2006년에 비해서 2008년에 증가했대. 오케이. 그 다음에 다문화 가구 비율은 농촌이 0.7에서 이때는 0.7%였다가 다문화 가구 비율이 2.1%가 되거든. 자, 봐봐. 농촌의 총 가구 수에서 0.7%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구한테 물어봤더니만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게 17.7%가 나왔거든. 오케이? 요놈하고 요놈은 당연히 다른 범주지. 그런데 농촌의 총 가구 수가 늘었어. 근데 다문화 가구 비율도 늘었잖아. 그러면 여기 다문화 가구 비율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구 수도 늘었지. 오케이? 더 는 다문화 가구한테 물어봤더니만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늘었기 때문에 정리하면 총 가구 수도 늘었고 다문화 가구 수도 늘었고 그 다음에 응답한 비율도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수도 당연히 늘었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가 되는 건 도시입니다. 도시를 보면 자, 이게 도시를 보면 도시에서 다문화 가구 비율이 0.3%였고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였다가 오케이? 2008년에 도시에서는 다문화 가구 비율이 1.6%가 됐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가 됐어. 잘 봐.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었어요. 이렇게. 다문화 가구한테 물어봤더니만 경제적 지원이 가장 시급해요 라고 응답한 비율은 줄었어.
근데 잘 봐. 도시의 총 가구수가 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총 가구수에서 다문화 가구의 비율이 몇 배가 늘었냐? 5배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총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똑같다고 가정해도 다문화 가구수가 5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5배가 는 다문화 가구한테 물어봤더니만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배 이상 줄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는 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논리는 이거야. 옛날에, 잘 봐. 옛날에는 요 정도의 도시의 다문화 가구한테 물어봤더니만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였는데 이제 다문화 가구 수가 총 가구 수도 늘었고 다문화 가구의 비율도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구 수가 5배보다 훨씬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훨씬 는 다문화 가구한테 물어봤더니만 15%가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대요. 됐어요? 그러면 비율은 줄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크기, 절대 수치의 크기는 오히려 늘었죠. 요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다문화 가구 수가 5배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 값은 조금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문화 가구 수, 경제적 지원에 시급하다 응답한 다문화 가구 수는 늘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요 관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9쪽의 예시 문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쪽의 예시 문제 3번 이쪽으로 오시면 일단은 가나다가 뭔지는 이제 복절 때 다 배웠고요. 거기서 보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거기에 가를 먼저 볼게요. 잘 봐요. A 지역에서 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게 6.7, B 지역에서 가 제도가 6.7이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 별표. 전체에서 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6.7이야.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 헤이. 예를 들어서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가제도라는 복지제도에 적용을 받는 게 10%라고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B 지역에서 가제도의 복지제도를 받는 게 10%라고 하고요. 자, 가는 여기 보는 것처럼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사회보험이야. 즉, A 지역에서 사회보험 대상자가 10%고요. B도 10%야. 오케이? 됐죠? 그랬을 때 전체는 AB 지역 전체에서 가제도, 즉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10%가 돼요. 그리고 이 자료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예를 들면 얘는 10명 중에 1명이고 얘는 100명 중에 10명이어도 110명 중에 11명이니까 10% 나오고, 그게 아니라 얘는 1000명 중에 100명이고 얘는 100명 중에 10명 이렇게 돼 있더라면 얘도 10%, 얘도 10%인데 1100명 중에 110명이니까 전체가 10%야. 그래서 요 경우에는 B 지역이 전체 구성원도 많고 가제도에 적용을 받는 것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A 지역이 전체 구성원도 많고 가제도에 적용을 받는 숫자도 더 많잖아.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제도에 적용을 받는 비율을 통해서 A 지역과 B 지역의 총 인구를 추론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제도 봐봐. 다 제도 보면 A 지역에서 다가 1.9야. 자, 다시 A 지역에서 다 제도를 적용을 받는 게 1.9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에서 다 제도를 적용을 받는 게 1.6이죠. 그러면 전체가 1.7이라고 했고 얘가 B로 붙었고 0.1, 0.2 차이 나니까 B 지역의 분모가 A 지역의 비율의 분모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죠. 근데 분모가 뭐지? 아까 했잖아요. 분모는 B 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B 지역에서 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게 1.6. 얘는 뭐다? A 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A 지역에서 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게 1.9라는 얘기니까 얘가 얘보다, 분모가 얘보다 몇 배 많다? 2배 많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가나다의 각각의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 다 제도를 통해서 B 지역의 전체 인구가 A 지역의 전체 인구의 2배라고 적어놓고 B가 A의 몇 배다? 2배라고 적어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시 문제 4번까지 풀고 이제 뒤에 넘어갔다가 다시 비율의 배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참고로 가는 사회보험이고요. 나는 공공부조고요. 다도 공공부조가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문제 4번을 보면 요즘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은데, 자, 봐봐. 밑에 예시 문제 4번을 보시면, 일단은 자, A 종교 보세요. A 종교, 남성 중에서 A 종교가 몇 프로? 그렇죠? 25%.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A 종교를 믿는 게 25%. 항상 분모 확인. 그럼 전체에서 A 종교면 25%. 아까 했죠? 25%, 25%. 남녀 전체에서 25%. 이걸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B 종교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봐봐. 남성 신도 중에 B 종교를 믿는 게 12.5야.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 것이 보면 남성 인구에서 해당 종교를 믿는 남성 인구가 12.5란 얘기지. 오케이. 그럼 봐봐. 자, 남자 중에서 B 종교를 믿는 게 얼마? 12.5. 그럼 분모가 뭐다? 자, 다시. 자, 남자 중에서 B 종교를 믿는 남자가 12.5란 얘기야. 분모가 남성 인구야. 그 다음에 그 여성 신도 보면 여성에서 B 종교를 믿는 게 25%고 이거는 뭐냐? 여성 인구 분의 B 종교를 믿는 여성 인구가 25%라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남녀 전체에서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몇 프로? 20. 오케이. 배운들 하자. 20이 어디로 붙었지? 여자 쪽으로 배분됐죠? 차이가 얼마? 5. 차이가 얼마? 7.5. 그러면 차이와 차이의 비만큼 분모가 크니까 5분의 7.5니까 1.5죠. 끝. 즉 분모. 얘가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의 1.5배임을 안다. 끝.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전체 인구를 줬습니다. 전체 인구를 줬어요. 전체 인구가 얼마? 2,000명이죠. 전체 인구가 2,000인데 전체 인구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1.5배입니다. 즉 남자가 2면 여자가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남자는 전체 5분의 2, 여자는 전체 5분의 3. 그러면 얘는 800이 되겠고 얘가 1200이 되겠죠. 이렇게 전체 인구가 남자 800, 여자 1200으로 구성된 걸 알았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죠. 그냥 남자 인구 몇 명, 여자 인구 몇 명 알기 때문에 거기 비율만 곱하면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남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00분의 8이니까 40% 이런 식으로. 오케이? 두 번째도 볼까? 자,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중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가 남성 신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자, 800의 25%가 A 종교를 믿는 남성 신도고 여성은 1200의 12.5%가 A 종교를 믿는 A 종교죠? 똑같이 25%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에서 몇 프로? 25%가 전체 신도 아니야? 그러면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값 나오니까 당연히 알 수 있죠. 절대로 25%가 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세 문제를 잠깐 넘겨서 조금 이따 풀고 변화율을 먼저 볼게요. 12쪽 갑니다. 몇 쪽? 12쪽. 오케이. 시간이 지난 13분. 오케이. 자, 그 변화율 자료를 먼저 볼게요. 자, 보자. 자, 변화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율 자료. 얘들아, 변화율 자료인데 증가하면 증가율, 감소하면 감소율. 그리고 이 변화율 자료는 비율에도 쓸 수 있고 절대값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하면 증가율. 전부 다 변화율 자료야. 그래서 모든 변화율 자료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변하기 전분의 기준값, 즉 초기값 분의 변화 후 빼기 변하기 전 곱하기 100한 전부 다 변화율이 되겠죠. 오케이? 기준값, 초기값 분해. 예를 들면 1980년대 대비 그러면 80년대 값, 90년대 변화율 그러면 90년대 값 빼기 80년대 곱하기 100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변화율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죠. 0%, 그 다음에 플러스 퍼센트, 마이너스 퍼센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0%가 나오면 얘하고 얘가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크기가 불변이었다는 뜻이고 플러스 퍼센트가 나오면 변한 후가 더 컸다는 얘기니까 크기가 증가했다는 뜻이고 근데 마이너스 퍼센트가 나오면 얘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크기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감소율 같은 것은 전부 다 감소를 전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변화율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성적이 9월 달에 50점을 맞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안타깝게도 48점을 맞았어요. 그죠? 그러면 9월 기준, 즉 9월 달 대비 수능의 사회문화 점수의 감소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 9월 달 대비 수능이니까 기준값 얼마? 50분의 초기값 50, 기준값 50, 변하기 전 50분의 변한 후 빼기 50 곱하기 100을 하면 결국에 50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오케이. 50분의 1이니까 2%입니다. 50분의 2니까 100분의 4죠? 그럼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변화율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러면 되고 감소율 그러면 4% 감소했어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몇 프로 감소했다? 4% 감소했다. 50분의 2가 감소했으니까 4%가 감소했다. 이러면 돼. 변화율 그러면 마이너스 4, 감소율 그러면 4% 감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그런데 이 변화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얘들아 따라해봐. 초기값. 오케이. 변하기 전 요 초기값. 요 초기값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요 확인을 하고 요 초기값을 절대값으로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값을 확인한다. 또는 초기값을 100으로 잡는다.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초기값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이 2% 올랐어요. 저는 성적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변화율은 누가 높니? 10%가 높지. 오케이? 변화율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변화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변화율은 변화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적이 2% 오른 놈하고 성적이 10% 오른 놈하고 오케이? 그러면 누가 성적 상승 속도가 빨랐니? 그렇지. 10%가 빠른 거야. 야, 10%가 성적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급하게. 오케이? 변화율이라는 게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변화 속도고요.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 상승 속도는 10%가 빠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성적이 많이 올랐니? 이건 다른 얘기죠. 성적 상승 속도는 10%가 빠른데 성적 상승폭, 상승량은 모르는 거야. 왜? 시작할 때 값을 모르니까. 이해했니? 예를 들면 나는 성적이 10%, 성적이 나는 뭐 50% 올랐어요. 오케이? 근데 시작할 때 10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성적이 10점이었어요. 사회문화 성적이 10점이었는데 50%가 상승했대. 50%. 그럼 10%에 50%니까 5점이 상승하니까 얘는 15점이 된 거야. 그러면 성적 상승폭은 5점이에요. 변화율은 50%. 오케이? 네. 예를 들면 뭐 수학이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어떤 애는 수학이 점수가 80점이었어요. 80점이었는데 얘는 10%밖에 안 올랐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몇 점이야? 80%에 10%니까 8점 올랐으니까 현재 88점이라는 얘기잖아.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성적 상승 속도가 50%로 빨랐고 얘는 10%로 느렸지만 성적 상승도 느리지만 얘는 8점 올랐고 얘는 5점 올랐고 현재 점수도 얘가 더 높아. 그래서 변화율 자료는 초기값을 알아야 현재 값이나 그 다음에 상승폭이나 감소폭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율 그 자체는 변화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초기값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할 것. 알겠냐?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변화율은. 오케이. 그리고 변화율은 비율의 변화율도 써볼 수 있다. 10%에서 12%가 되면 비율의 변화율은 10분의 2니까 20%야. 그러니까 변화율은 다 써볼 수 있는 거야. 절대 수치나 비율이나. 됐죠? 변화 속도. 자, 그러면 자, 12쪽에 예시 문제 1번을 꼭 볼게요. 지우고.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을 몇 시간 했나? 10시간 하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목이 잠겼습니다. 선생님 목이 원래 좀 담배 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목이 원래 좀 좋은 편인데 낄거리 같은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쉬었네요. 오늘도 좀 놀랐습니다. 자, 예시 문제 1번 볼게요. C도시는 2003년 이후에 인구 동그라미 인구가 감소했다. 봐봐. C도시가 2003년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인구 증가율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양의 값이지. 인구 증가율이 양의 값이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한 거야. 먼저 2%에서 1% 되면 1%가 된 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1%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양의 값이니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변화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인구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 A도시보다 B도시가 인구가 많다. 인구 동그라미. 자, 그거 보면 A도시의 인구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B도시의 인구 증가율보다 2003년도 이후에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A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현재 아까 했죠? 현재 A도시의 인구가 더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 시작할 때 인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율이 높더라도 시작할 때 인구가 너무 적으면 현재 인구도 적겠죠. 됐죠?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예시 문제 2번에 보면 2008년도 이후에 전년도 대비, 전년도 기준이야. 이민자 범죄 증가율 조치고. 자, 그런데 2008년도 보면 2007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151건. 그 다음에 2008년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155건. 2009년도에 159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63건이야. 잘 봐. 그러면 그 다음에 2010년. 그 다음에 2007년 이렇게 되는데 범죄 건수의 증거예요. 뭐의 증거인지 꼭 확인해. 범죄 건수의 증거예요. 그러면 151건, 단위는 1000건이라고 생각할게요. 151건에서 범죄 건수는 4건씩 일정하게 증가했어. 범죄 건수는 4건씩 일정하게 증가하면 그래서 증가폭이 일정한 거잖아요. 지금 증가폭이 일정하면 증가율은 무조건 떨어지게 됐어요. 볼까요? 요때 증가율은 작년 얼마 151분의 요거 빼기 보니까 4 곱하기 100이고 요때 증가율은 작년 155 전년도 대비니까 4 곱하기 100이고 요때는 작년 159분의 증가폭 4 변화폭 4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분자값은 변동폭은 4로 동일하지만 분모값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율은 계속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안 적을게요. 증가폭이 일정하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07년 대비 2008년에 총 범죄 건수 증가율도 이렇게 해보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봤기 때문에 자, 좀 넘어가서 14쪽을 먼저 볼게요. 변화폭을 보겠습니다. 앞에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 좀 기본하고 하자. 자, 14쪽의 변화폭입니다. 아까 변화율은 아까 했죠? 기준값분의 변환 후 빼기 변하기 전 곱하기 100이었고요. 이 변화폭은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변화폭은 이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야 그냥. 다시 변화폭은 퍼센트 포인트는 다시 뭐라고?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변화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예시 문제 1번에 보면 노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하던 응답률의 감소폭 이게 퍼센트 포인트야. 응답률의 비율의 감소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는 자 봐봐 부모 스스로가 9.2였죠. 9.2에서 7.1이 됐고 남자는 9.2%에서 몇 프로? 7.1%가 됐고 여자는 10%에서 몇 프로가 됐죠? 부모 스스로가 8.4%가 됐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감소폭은 얘는 1.6이고요. 얘는 2.1이죠. 폭. 변화폭. 그래서 누가 많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제가 남자고요. 제가 여자니까.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예시 문제 2번에 보면 2004년도에 각국의 인구 성장률은 4%야. 오케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자료가 전년도 대비 증감, 즉 퍼센트 포인트 자료야.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인구 성장률이 4%였는데 2005년도는 거기에서 2% 포인트 증가한 거지. 밑에 적어봐. 6%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거기 1% 포인트 증가했으니까 7. 2007년도는 0% 포인트 증가했으니까 7. 2008년도는 3% 포인트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4.
2009년도는 거기에서 다시 2%포인트 감소했으니까 2. 2010년도는 거기 2%포인트 증가했으니까 4야. 그래서 결국엔 퍼센트포인트는 마이너스가 있어도 매년 인구 성장률은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료, 위 기간 동안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06년에 인구 성장률은 7이죠. 3%가 아니고. 됐죠? 오케이. 퍼센트포인트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쪽에 비율과 증가율의 관계. 자, 빨리 볼게요. 이 비율과 증가율의 관계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 비율과 증가율의 관계는 그것은 교재 적어놓은 것처럼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1990년이 있고 2000년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분의 B 자료가 비율 자료가 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1990년에서 2000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A 값도 커졌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때 B 값도 커졌대요. 그런데 A 값은 10% 증가했고 그 다음에 B 값은 20% 증가했대요. 오케이?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도 증가했는데 얘 증가율이 더 크죠. 그러면 전체 비율 값은 증가하겠죠. 이게 바로 비율과 증가율의 관계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럼 말로 해볼까요? 말로 해보면 총 인구분의 예를 들면 총 인구분의 1990년 총 인구분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총 인구분의 남자 인구 할까요? 남성 인구라고 할게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990년에서 2000년 갈 때 이 비율 값이 잠깐만 이 비율 값이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오케이? 1990년에 총 인구분의 남성의 비율이 예를 들면 40%였다가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총 인구분의 남성의 비율이 42%가 됐다고 하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 이 비율이 증가했다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비율 값이 증가했어.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물어. 총 인구 증가율과 남성 인구 증가 중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증가율과 증가를 물어보면 증가를 전제로 물어보는 거야. 둘 다 증가했다라면 누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야 되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남성 인구의 증가율이 총 인구의 아까 봤던 증가율보다 더 크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증가율과 증가를 물어보거나 뭐 감소율과 감소를 물어본 간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관련된 비율 자료를 찾고 그 비율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시 문제 1번을 보면 자, 천천히 1980년도 대비 85년 대비 2005년에 조차라 전체 가구수 증가율, 한부모 가구수 증가율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전체 가구수나 한부모 가구수로 구성된 비율 자료를 찾으면 돼. 어디 있니? 그렇지. 한부모 가구 비율이 있잖아. 그래서 1985년에서 몇 년 넘어갈 때 2005년 넘어갈 때 전체를 할게 넘어갈 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전체 가구수분의 한부모 가구수의 비율 값이 나와 있어. 얼마냐? 1985년에 6.2%였죠. 얘가 6.2%였다가 그 다음에 2005년에 몇 프로 됐니? 6.7% 됐네. 이걸 확인만 하면 돼. 확인해서 여러분들 비율 값이 증가했구나 확인하면 끝. 근데 둘의 증가를 물어봤으니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다라면 얘 증가율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한부모 가구수의 증가율이 더 크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예시 문제 2번도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비율 값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쪽에 예시 문제 4번을 볼게요. 16쪽에 예시 문제 몇 번? 4번. 오케이. 자, 예시 문제 4번을 보시면 요거를 통해서 자,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절대적 빈곤 가구수와 전체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대 라고 되어 있고요. 16쪽에 예시 문제 4번. 그 다음에 1990년부터 첫 번째 문제에서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수는 증가했고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수는 감소했다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근데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상대적 빈곤율 분의 절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거든.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비율분의 비율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가구 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 보면 A국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국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 빈곤율이 하위 10%야.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애들부터 못 사는 애들 쭉 내렸을 때 중위소득의 50% 금액에 미달하는 애들이 하위 10%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율이 하위 5%라고 하자. 그러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애들이 하위 5%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자료에서 상대적 빈곤율분의 절대적 빈곤율 하면 10%는 5%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잘 봐. 요놈하고는 동일 범주야, 다른 범주? 그렇지. 동일 범주죠. 자,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있잖아. 동일 범주일 때는 뭐다? 그렇지. 동일 범주일 때는 비율분의 비율을 하나, 수분의 수를 하나 같아. 만약에 얘가 100가구야. 가정하면 얘가 10가구, 얘가 5가구분에 10가구분에 5가구 해도 똑같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제시된 자료가 상대적 빈곤율분의 절대적 빈곤율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얘가 동일 범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상대적 빈곤가구 수분의 절대적 빈곤가구 수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란 얘기야.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비국 봐봐. 비국은 이 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 비국. 자, 비국은 이 값이 감소하고 있다. 비율의 변화 추이를 표시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지수로 증가했대요. 표시.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얘를 봐야 되잖아. 경우의 수. 얘가 그대로이면 비율값이 느니까 안 돼. 오케이. 얘가 떨어져도 비율값이 느니까 안 돼. 그럼 경우의 수는 얘가 느는 경우의 수밖에 없고 누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분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되니까 비율값이 떨어졌겠죠. 즉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했다. 이건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C국을 보자. C국도 똑같이 상대적 빈곤 가구 수 분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 이거 흰색으로 할까? 잘 보이게. C국은 이 값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보면 근데 비율의 변화 추이를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니까 표시.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오케이. 얘가 그대로여도 비율값이 좀 커지죠? 가능. 얘가 떨어져도 가능.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하면 얘 증가율이 더 커야겠죠. 분자. 즉 절대적 빈곤가수 증가율이 더 커도 비율값이 늘겠지. 변화율이 더 커도 비율값이 느니까 경우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의 수, 그대로인 경우의 수, 증가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 다 가능한데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단정할 수 없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건 맞는데 두 번째 거 C국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비율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경우의 수, 통제된 걸 제외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율과 증가율의 관계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스킵했던 저 어려운 문제 13쪽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13쪽 문제를 보면 몇 분 남았노? 오케이, 빨리 봐야겠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13번 문제에는 그 예시문제 13쪽 문제는 예시문제 3번이 있는데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평소에 수능에 잘 써먹는 구조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 문제긴 한데 옛날에 낸 문제에서 조금 통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꿔놨고.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히 바이블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잘 볼게요. 예시문제 3번을 보는데 13쪽에 예시문제 3번을 보는데 끝에서부터 올라갈게요. 끝에서부터 잘 적어놔. 이거는 프리 패턴을 잘 적어놔. 끝에서부터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서 총 혼인 건수가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총 혼인 건수가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그 총 혼인 건수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총 혼인 건수와 관련된 자료가 총 혼인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2007년 볼게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자, 총 혼인 건수를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총 혼인 대비 외국인과 혼인 비율이 있어. 그래서 다시, 총 혼인 대비 누구와? 그렇죠.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비율값이 10.9%예요. 10.9%고 2008년도에 그 비율값이 11%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2007에서 2008년 이렇게 넘어갈 때 요 값이 이렇게 나와야 잘 보이고. 자, 요 비율값이 10.9에서 11% 비율값이 증가했죠. 표시 이렇게 중요합니다. 표시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총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외국인과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거기 증감률로 나와 있잖아요. 몇 년도 증감률을 봐야 되죠?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물어봤으니까 2008년도 증가를 봐야 돼. 2007년 대비 2008년도 증가율, 외국인과 혼인 증감률이 2008년도가 마이너스 3.6%야. 그러니까 2007에서 2008 넘어갈 때 이게 감소했거든. 몇 프로? 3.6%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만 알 수 있죠. 경우의 수. 분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율값이 증가하려면 얘가 그대로면 안 되겠죠? 오케이? 얘도 증가하도 감소하니까 안 되겠죠? 그럼 경우에서는 뭐밖에 없어? 얘가 감소하는 수밖에 없고 둘 다 감소했는데 분모, 즉 총 혼인 건수의 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에 전체 비율값이 증가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총 혼인 건수가 감소하였다라고만 물어봤어. 그럼 오케이죠.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근데 이게 참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얘 감소율이 더 커요. 얘 감소율이 더 크면 여러분들 이 비율을 금방 찾았을 거예요. 이 감소율이 커요. 이 감소율을 물어보면 힌트를 얻어가지고 총 혼인 건수분의 외국인과 혼인 비율을 찾았을 거야. 그걸 찾아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냥 총 혼인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비율값을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에 와 관련된 비율값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해했죠? 그래서 다섯 번째 거로 맞고요. 자, 그럼 네 번째 거 봅시다. 그 위에 거.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전년 대비 이혼 건수의 증가량 동그라미 절대 수치야. 그래서 이혼 건수 증가율인데 2005년도 봐봐. 2005년도에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이 3.2% 증가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2005년도는 3.2% 증가했고 작년 대비. 그 다음에 2009년에는 3.0% 증가했어요. 이것도 좋은 문제야. 얘는 3.0% 증가했어. 2008년 대비.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증가율은 얘가 높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증가율을 물어본 게 아니고 증가량을 물어본 거야. 건수의 증가량. 건수의 증가량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봐봐. 2006, 2007, 2008을 보니까 증가율이 엄청 높아요. 23.1, 34.5, 11.1.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 정도 크기의 3.2%가 증가했다면 요 사이에 증가율을 보면 거의 대충 계산해서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면 대충 계산해도 얘를 100건이라 가정하면 100건에 3.2%가 증가했고 요 사이에 증가율이 너무 높아? 계속 커진 거야? 요새 증가율이 20몇 프로, 30몇 프로 증가했기 때문에 2008년 되면 거의 2배가 돼. 약 2배가 돼. 그래서 200건에 3.0%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율은 얘가 높아도 증가 건수는 얘가 더 많은 거야. 요 사이에 크게 증가해서.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2006년도 이후에 외국인과 이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 2006년도 봐봐. 외국인과의 이혼 증가율이 있습니다. 2006년도의 증감률이 47.1 동그라미, 그 다음에 41.3, 29.8, 3.9야. 오! 그러면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혼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증가율이 음해진 거야. 양의 증가율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한 거죠. 적어놓을까요? 세 번째 답은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감소가 아니고 증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별 외국인과 혼인 대비. 자, 대비 동그라미 무슨 대비가 나오면 앞에가 기준값 분모야. 오케이. 그래서 연도별 외국인과 혼인 대비 외국인 이혼 비율은 2007년보다 2006년이 더 높다. 오케이. 그러면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교했어요. 근데 뭐분의 뭐죠? 혼인분의 이혼이에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외국인과의 혼인 분해,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이혼의 비율을 물어본 거야. 외국인과의 혼인 분해, 외국인과 이혼 비율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분의 예가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면 자료를 봐봐. 그거 보면 2007년도 외국인과 혼인 증감률이 마이너스 3.1%야.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혼인 증감률이 2006년 대비 2007년에 혼인 증감률이 마이너스 3.1%라는 얘기는 3.1%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이혼이야. 외국인과 이혼도 2007년도 봐봐. 2007년도 증감률이 41.3%야. 그러면 얘는 증가했는데 41.3% 증가한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외국인과 이혼 증가율이 2006년 대비 41.3% 증가했으니까 끝났네. 분모는 떨어지고 분자는 증가했으니까 전체 비율값은 증가한 거죠. 예분의 예 비율값이 2006년에서 2007년 같은 증가했기 때문에 2007년이 더 크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2007년보다 2006년이 더 높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됐어요? 오케이. 그 위에 첫 번째 문제. 2005년 대비 2006년에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동그라미 여자가 외국인인 경우보다 남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더 많이 감소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야 되고 잘 봐. 조금 어려워. 일단은 그 위에 자료를 보면 외국인 여자인 경우에 잘 봐. 외국인 여자인 경우에 2005년도 증감률이 22.4%고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것 중에는 한국인 여자와 2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 2006년도에는 거기서 3.4%가 감소했고 이때는 마이너스 21.9%가 감소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건수를 물어봤어. 2005년 대비 2006년. 오케이? 2005년에서 2006년 넘어갈 때 누가 더 많이 감소했냐 이거야. 다시 2005년에서 2006년 넘어갈 때 누가 더 많이 감소했냐 이거죠. 오케이? 네. 그럼 우리 배운 거 해봐. 그렇지. 초기 값을 알아야지. 근데 만약에 초기 값이 여기가 2005년이잖아요. 2005년이면 2004년이 초기 값이잖아. 그러니까 2005년에 외국인 여자와 혼인 건수가 22.4% 증가한 것은 2004년에서 22.4% 증가한 거야. 그러면 요 크기와 요 크기를 알아볼라. 모르니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더 많이 감소했는지 알 수 없죠. 라고 풀면 안 돼요. 라고 풀면 안 돼. 이 문제가 처음에 출제자는 모르고 낸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비율의 배분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유해 봐봐. 외국인과 혼인 증감률이 22.3%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전체가 22.3%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2.4%가 늘고 여기서 22% 늘었는데 전체에서 이렇게 22.3%가 늘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 비율의 배분을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해봐. 여기를 A로 잡고 B로 잡으면 1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잘 봐. 얘가 여기로 붙었잖아.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야. 시작할 때. 다시. 목소리 장난? 얘가 여기로 붙었잖아. 그럼 시작할 때 얘가 더 큰 거야. 몇 배? 차이와 차이의 비만큼. 오케이? 얘가 0.1 차이라고 0.3 차이 나니까 여기로 붙었지. 그래서 얘가 시작할 때 얘가 3배가 더 많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율을 배우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얘가 300이면 얘는 100이고 얘가 3000이면 얘는 1000이야. 오케이? 거기서 22.4%가 늘고 22%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3.4%가 감소하고 21.9%가 감소했는데 시작할 때는 얘가 3배 늘어도 워낙 얘가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3배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 건수도 얘가 더 많아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계산해 보면 얘가 더 많이 감소율도 얘가 크고 감소 건수도 얘가 많아. 왜? 시작할 때는 3배밖에 안 컸는데 감소율이 워낙 얘가 커서 따라서 외국인이 남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외국인 경우보다 남자가 외국인보다 더 많이 감소되는 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저기 다음 시간에 우리 비율의 배분 안 풀었던 문제 3문제 어려운 문제였죠? 요거 풀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험관에서 급하게 좀 마무리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앞으로 파이팅! 나만의 외로운 베이베. 땡큐 베이베. 야.